별거 아닌 말이었는데 지하철에서도 밥 먹으면서도 자려고 누웠을 때도 그 말이 자꾸 다시 재생돼요. 도대체 무슨 뜻이야?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아, 그때 이렇게 되받아쳐 말해줬어야 했는데 상황이 이미 끝났는데 머릿속은 아직도 그 회의실 안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은 이 현상에 이름을 붙이고 왜 이게 우리를 이렇게 잡아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심리학에서 이렇게 지난 일을 또 생각하고 나도 모르게 또 생각하는 걸 반추라고 부른대요. 소나 염소 같은 동물이 먹은 풀을 다시 위로 올려서 한 번 더 씹는 거잖아요. 그게 인간의 생각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머릿속에서 다시 꺼내서 또 씹고 또 씹고, 처음에는 그냥 아쉬움이었던 게 곱씹다 보면 자책이 되고 원망이 되고 어느 순간 확신으로 굳어져요. 그 사람은 역시 나쁜 사람이야. 아니면 나는 역시 부족한 사람이야. 이런 게 반추의 무서운 점이에요. 생각이 감정을 증폭시키고 증폭된 감정이 또 다른 생각을 불러오는 거예요. 고리가 끊기질 않아요. 반추를 많이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성실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큰 사람들이에요.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자꾸 되돌아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추는 처음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처럼 느껴져요. 근데 관련 연구가 보여주는 건 정반대라고 합니다. 반추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비율은 굉장히 낮아요. 생각만 하고 결론은 안 나고 오히려 우울감만 깊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반추는 분석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는 분석이 아니거든요. 나는 왜 이럴까? 왜 그때 그렇게 했지?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할까? 이 왜라는 질문은 사실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답을 찾으러 들어갔다가 출구 없는 미로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때 뇌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뇌파 연구 분야에 레스 페미라는 임상 심리학자가 있어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수십 년간 뇌파와 주의의 관계를 연구한 사람인데요. 그가 저널리스트 짐 로빈스와 함께 쓴 책이 오픈 포커스 브레인입니다. 이 책의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주의를 기울이느냐이다. 페미 박사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주의 방식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로 좁고 객관적인 집중. 이게 어떤 상태냐면 지금 신경 쓰이는 하나의 대상에 모든 주의를 쏟아붓고 나머지는 전부 배경으로 밀어내는 방식이에요. 집중이 필요한 작업에는 꽤 유용한 모드죠. 근데 문제는 현대인들이 이 모드에서 빠져나오질 못한다는 겁니다. 퇴근하고 나서도, 쉬는 시간에도, 자려고 누웠을 때도 이 좁은 집중 상태가 계속 켜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추가 딱 이 상태예요. 그 말, 그 사건, 그 기억, 그 하나에 주의가 좁게 고정되고 뇌는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박사가 연구해서 확인한 건 이 좁은 집중 상태가 만성화되면 뇌에 베타파가 과도하게 올라가고 알파파가 억제된다는 거예요. 베타파는 긴장, 각성, 분석적 사고와 연결된 뇌파고요. 그 상태가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쌓이고 수면이 흐트러지고 감정이 쉽게 요동치는 몸 상태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반추가 그냥 생각의 문제가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건 뇌와 몸 전체가 만성 긴장 상태에 놓이는 거예요. 그럼 박사가 제안한 해법이 뭐냐면 주의를 없애거나 통제하려는 게 아니고요. 주의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픈 포커스예요. 좁은 집중이 하나의 대상에 레이저를 쏘는 방식이라면 오픈 포커스는 넓게 열린 의식 상태입니다. 소리, 감각, 공간, 침묵, 지금 이 순간 몸 주변의 모든 것을 판단하거나 분류하지 않고 그냥 함께 받아들이는 거예요. 페미 박사가 1970년대 초에 피험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지금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의 공간을 느껴볼 수 있어요? 귓구멍 안의 공간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단순한 질문 하나에
피험자들의 뇌에 고진폭 알파파가 즉각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알파파는 이완과 창의성,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현존감과 연결된 좋은 뇌파입니다. 명상 수련자들이 오랜 훈련을 통해 도달하는 그 상태가 공간을 느껴보라는 질문 하나로 활성된 거예요. 이게 왜 반추와 연결되냐면요. 반추는 특정 생각의 주의가 좁게 고정된 상태예요. 하지만 오픈 포커스 상태에서는 그 생각도 하나의 대상으로 인식의 넓은 장 안에 존재하게 돼요. 생각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힘이 풀리는 거예요. 생각이 인식의 전부가 아니라 인식의 일부가 되는 거니까요.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 실제로 지금 바로 해볼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드릴게요. 나를 괴롭히는 자꾸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을 없애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일단 눈을 감지 않아도 돼요. 지금 이 순간 두 귀 사이의 공간을 느껴보세요. 바로 머릿속 빈 공간이요. 그리고 몸 바깥, 등 뒤의 공간, 천장 위의 공간도 슬쩍 의식해봐요. 이게 오픈 포커스 훈련의 기본입니다. 공간에 대한 인식을 의식적으로 열어두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아까 그 생각이 다시 떠오르면 어떻게 느껴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마 아까처럼 꽉 조이는 느낌은 훨씬 덜하게 될 거예요. 같은 생각인데 그 생각을 담고 있는 공간이 달라진 거니까요. 마음챙김에서 말하는 탈융합, 내 생각이 곧 내가 아니라는 것, 이게 개념이 아니라 감각으로 이해되는 순간이 바로 이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추는 나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엄청 섬세하고 성실한 사람일수록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클수록 더 자주, 더 깊게 빠지는 함정입니다. 박사가 평생의 연구를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은 결국 하나예요. 우리가 겪는 많은 심리적 고통은 무엇을 생각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주의를 기울이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의의 방식이 바뀌면 같은 생각도 다르게 느껴져요. 같은 기억도, 같은 감정도 달라져요. 이게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뇌파 수준에서 확인된 주의라는 능력의 진짜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 안에 있어요. 꼭 여러분 각자의 일상 속에서 오늘 알려드린 공간을 확장해서 의식해보는 이 실험을 꼭 일정 기간 시험해 보시길 바래요.